옛날 옛적 한양 변두리 어느 골목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눈이 퍼붓는 새벽, 초가집 문 앞에 쌀자루가 놓였는데 눈밭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업신이 돈다! 도깨비 짓이다.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남기는 조선판 산타클로스. 사람들은 이를 업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도둑거지를 잡아들였고 늙은이가 끌려간 뒤에도 쌀자루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설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변두리 가난한 골목에는 사흘째 눈이 퍼부어 내렸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았지요. 관아의 구휼은 말뿐이었고 장터의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한 초가집 문턱에 쌀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루 입구에는 쌀이라 적힌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낡은 배 조각에 이상한 매듭이 묶여 있었지요. 집주인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와 눈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쌀자루를 끌고 왔다면 당연히 발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눈밭에는 아무런 자국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잠잠했던 밤이라 더욱 기괴했지요. 마주집 과부가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더니 낮게 중얼댔습니다. 업신이 돈다더니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네 노파는 지나가다 쌀자루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보름 앞두곤 이런 일이 덜어 있다네. 그날 아침 골목 어귀에서 거지 노인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밥 한 술을 구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집시는 터져 발가락이 드러났으며 손등은 얼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훔쳐다 놓은 게지. 그러나 노인은 억울하다는 말 대신 아이 울음 나는 집만 힐끗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길이 이상하게도 배고픔보다는 살핌에 가까웠지요. 그때 관아 아전이 골목에 들이닥쳤습니다. 관아 곡식이 샜다. 아전은 주민들을 몰아세우며 쌀자루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집주인은 본능적으로 쌀자루를 품에 숨겼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포졸 둘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창고 쌀이 사라졌다. 범인을 내놓아라.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거지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노인이 황급히 도망치려다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가 굴러나왔지요. 거기에는 관청 물건처럼 보이는 표식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밤 이 골목은 쌀자루 하나로 피가 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거지 노인은 단순한 거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골목을 감쌌습니다. 윤서는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어린 누이 보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였던 윤서에게 남은 것이라곤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머니의 비녀뿐이었지요. 보기는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약 한 첩 지을 돈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체면 때문에 국어를 혐오했으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쟁이와 굶주림이 목을 죄어왔지요. 포졸들이 창고 곡식 도난을 구실로 골목을 휘저었습니다. 쌀독을 뒤진다. 주민들의 집을 닥치는 대로 뒤지며 불평 한마디라도 하면 곤장을 운운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으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거지를 숨겨줬지? 거지 늙은이를 잡아 관아에 넘기면 상을 준다더라. 소문이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윤서는 쌀자루를 방 구석 깊숙이 숨겨두었으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이 쌀이 관청에서 새어나온 것이라면 이걸로 보기를 살려도 죄가 되지 않는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이 윤서 집 담장 밖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도령, 아이 기침이 깊소 연기가 약하면 더 깊어지지. 윤서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노인은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담을 넘어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가 쌀자루 두고 갔느냐? 노인은 웃지도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둔 건 아니나 내가 받았으니 내 몫이오. 모호한 대답에 윤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골목 건너 부잣집, 곡물상 만석이 집에서는 잔치처럼 술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집 대문에는 굶주린이가 오면 몽둥이가 날아든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에서는 돌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지 늙은이가 창고를 털었다. 누군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저 노인을 잡아 관아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그런데 어느 쪽이든 보기에 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집 과부 월서는 굶주린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네 노파 초시댁은 업신과 애군 이야기를 퍼뜨리는 입이었지요. 그날 오후 포도청 하급설이 길상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길상은 윤서와 예전 서당 인연이 있던 터였습니다. 길상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윤서, 이번 곡식 도나는 이상하다네. 장부가 맞지 않아. 또 다른 인물도 윤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생집 12 출신인 연홍이었습니다. 연홍은 장터 소문에 밝았고 만석이 집 뒷거래를 눈치챈 듯 은근한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거지 노인을 도둑거지라 몰아세우는 와중에도 초시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업씨는 가난한 집에 복을 남기고 인심 없는 집에 액을 내린다더라. 그날 밤 윤서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지 노인이 아이 울음이 나는 집만 골라 다가가 문틈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능숙하고 빨랐지요. 윤서가 뒤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좁은 골목을 돌아 담장 뒤로 사라졌습니다. 윤서가 뛰어갔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석이 집 곳간에서 하인 둘이 쌀자루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표식 자루는 따로 빼라. 윤서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 집 문짝에는 누군가 수추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도둑과 한패. 윤서는 분노했으나 보기에 열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월선의 집 앞에도 쌀자루가 생겼습니다. 월선은 울먹이며 중얼댔습니다. 업신이 우리 아이 살려주는 게냐. 이 소문이 골목을 타고 더욱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쌀자루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굶주림이 서로를 잡아먹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관아가 골목을 봉쇄하듯 포조를 풀었습니다. 도둑을 숨기면 연좌로 다스린다. 협박하는 포졸의 목소리에 주민들은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눈빛이 되어갔지요. 만석이 집에서 곡식을 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갔으나 문 앞에서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피를 토했지요. 윤서는 길상의 도움으로 관아 창고, 장부를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구율미 반출이라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골목까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부와 현실의 틈이 바로 이 사건의 뿌리였습니다. 그날 밤 거지 노인이 윤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도령, 내가 한번 나를 쫓아오너라. 다만 소리를 내지 마라. 노인의 말투가 순간 품위 있게 변했습니다. 윤서가 노인을 따라가자 폐가 뒤편의 작은 굴 같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은 숨겨둔 뗄나무와 말린 물을 꺼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겨울은 불이 먼저다. 그 말이 윤서의 뼛속으로 박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포졸이 외쳤습니다. 저기다.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노인을 감추려다 오히려 한패로 몰릴 위기에 처했지요. 도망치는 와중에도
노인은 일부러 허리를 굽혀 느리게 달렸습니다.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시오? 노인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놈들은 나만 보면 된다. 결국 포졸은 윤서 대신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맞아도 신음 한 번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말만 남겼지요. 아이 있는 집엔 손대지 마라. 그날 새벽, 노인이 끌려간 뒤에도 골목 어딘가에서 쌀자루 하나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잡혀갔는데도 쌀이 나타났다고?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단지 거지가 아니라면 그는 무엇이며 왜 일부러 잡혀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둑 늙은이 잡혔다더라. 윤서는 길상과 함께 포도청 뒤를 밟아 노인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으나 이미 노인은 하급 아전에게 사사로이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뇌물이 오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골목 아이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월서는 미쳐 날뛰었고 초시댁은 불을 붙이듯 말했습니다. 업신 노했네, 애기 들었네. 윤서는 아이 실종이 단순 유괴가 아니라 쌀자루 소동과 이어진 덧침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공포를 키워 골목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집 뒷마당에서 아이의 작은 버선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서가 들이닥치자 하인들은 오히려 뒤집어 씌웠습니다. 떠돌이 거지가 훔쳐다 숨겼을 것이요.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윤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포졸들에게 묶여 있어야 할 노인이 골목 어귀에 잠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서가 달려가자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눈 위에 짧은 매듭의 배끝만 남아 있었지요. 첫날 쌀자루에 묶였던 것과 같은 매듭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실종된 아이가 만석이 집 담장 밖 장작더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지요. 누군가 아이를 꺼내놓고 간 것인데 흔적은 없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 사이로 갈라졌습니다. 업신이 아이를 살렸다. 아니야, 도깨비가 장난친 거다. 말이 갈라질수록 원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윤서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노인, 업신, 도깨비, 곡식 도난, 아이 실종이 한 줄로 꿰었습니다. 정월대 보름이 오기 전에 진짜 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노인을 빼내기 위해 길상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길상은 위험한 말을 꺼냈습니다. 포도청 윗선이 만석이와 얽혀 있네. 윤서는 연홍을 찾아가 장터 소문을 모았습니다. 연홍은 직접적인 호의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윤서 앞에 놓고 물었습니다. 도령은 체면을 쥐고 굶을 분이십니까? 윤서는 골목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맞섰습니다. 우리 살자고 늙은이 하나 내친 게 뭐가 잘못이오. 윤서는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노인이 남긴 매듭끈을 따라 폐가 뒤 통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은전 두닙과 아이 약재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났지? 윤서는 의심했으나 보기에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결국 약재를 다렸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부러 골목 어귀에 쌀 한 줌을 내놓고 숨었습니다. 인심을 보려거든 나도 봐주마. 결심한 대로였습니다. 새벽 누군가 그 쌀을 가져가되 같은 양을 더해놓고 갔습니다. 장난 같기도 시험 같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분노 대신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다. 누군가 규칙을 가진다. 윤서는 노인의 정체를 신령이라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심을 움직여 골목을 살리는 자로 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월대 보름 전까지 만석이의 장부와 포도청의 비리를 증거로 잡아 판을 뒤집겠다고 말입니다. 골목에 거지 노인과 비슷한 차림의 사람이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도깨비가 탈을 바꿔 쓴다니까. 윤서는 그가 진짜 노인인지 확인하려 다가갔으나 그는 말없이 달아났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몸놀림이 노인 같지 않았지요. 윤서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한 명이 아니다. 노인이 누군가를 부렸는지 혹은 노인을 흉내내는 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상은 낮게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포졸에게 술을 먹이고 사람을 써. 허나 저런 매듭은 만석이 쪽이 아니네. 윤서는 폐가 통로에서 아이들이 몰래 드나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지 노인을 할아범이라 부르며 그에게서 작은 심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범은 늘 받았으면 나누라고 했어요. 이 말이 업신의 성격과 맞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만석이 집 곳간에서 또 쌀이 사라졌고 거지 노인이 둘이라는 소문이 관아까지 번졌습니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도깨비 소문을 키워 진짜 도둑을 가리려 한다. 윤서는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서로 지켜야 한다. 아이들이 윤서를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편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업신은 신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 속에서 태어나는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폐가 굴에서 매듭끈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 끈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윤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믿음을 심으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보기에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것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약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홍이 몰래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령, 만석이가 움직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윤서 집을 급습했습니다. 도둑 거지와 내통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윤서는 책상 서책 밑에 숨겨둔 약재가 들킬까 숨이 막혔습니다. 포졸은 보기에 약그릇까지 걷어차며 조롱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약이 웬 말이냐? 윤서는 분노를 누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상이 나타나 간신히 윤서를 빼주었으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일 더 파면 너도 나도 목이 날아가네. 윤서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청 문서고를 뒤져 만석이와 아전의 거래, 흔적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홍이 윤서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도령, 칼은 정면으로 받지 마시고 쌀자루의 매듭을 따라가 보셔요. 윤서는 매듭끈이 묶인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장터에서 곡물자루 묶는 매듭과 달랐습니다. 굴량미 자루에 묶는 법과 비슷했지요. 윤서는 노인이 단지 거지가 아니라 과거 군영이나 창고에 몸담았던 자일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폐가 굴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거지 노인이 아니라 눈빛이 또렷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할아범을 찾는가? 사내는 자신을 할아범의 발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도깨비처럼 재빠르게 움직여 쌀을 옮기는 심부름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업신이든 도깨비든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움직임 전체구나. 사내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범은 말씀하셨소. 사람을 살리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윤서도 그 움직임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윤서와 길상은 장부와 실물을 맞추기 위해 만석이 집 뒷거래 현장을 잡기로 했습니다. 연홍이 귀띔했습니다. 만석이는 정월대 보름에 맞춰 값을 더 올릴 것입니다. 윤서는 일부러 헛소문을 흘렸습니다. 거지 노인이 남은 쌀을 숨긴 곳을 안다더라. 예상대로 만석이의 하인들이 밤에 폐가 주변을 뒤졌습니다. 윤서는 그들이 숨겨둔 쌀자루를 찾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 장면을 잡았습니다. 관청 표식, 자루가 만석이 하인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추격전이 벌어졌고 하인 하나가 붙잡혔습니다. 하인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린 시킨 대로만 했소. 시킨 이는 만석이, 뒤를 봐준 이는 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가 포도청에 달려가도 윗선은 오히려 윤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증거? 누가 믿어주겠느냐? 길상이 윤서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이 판은 관아 안에서 끝내면 진다네. 백성의 입으로 뒤집어야 해. 윤서는 고민했습니다. 백성의 입은 바람 같아 한번 타오르면 진실도 거짓도 같이 타버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에서 또 쌀자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윤서 집이 아니라 만석이 집 대문 앞에 사람들의 눈앞에 떡하니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도둑이 부자 집을 왜? 그 순간 윤서는 알았습니다. 이건 도깨비식 장난이 아니라 판을 공개로 끌어내는 도발이었습니다. 월선이 윤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령,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겠소? 윤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합시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윤서의 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집 앞 쌀자루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초시댁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업신이 부잣집을 벌한다는 게냐? 윤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업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진실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윤서에게 노골적 호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몰래 배 조각과 약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령, 손을 더럽힐 땐 손수건이 필요하지요. 윤서는 연홍이 만석이 집과 기생집 사이의 거래를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홍은 약점도 많았으나 그만큼 정보도 많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윤서를 비난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히 나섰다 망할 사네. 그러나 만석이 집 앞 쌀자루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민회합을 열어 말하려 했으나 초시댁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업신 말고 도깨비다. 그날 밤 윤서는 거지 노인의 발이라던 젊은 사내에게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라범은 한 번도 쌀을 훔쳐온 적이 없소. 다만 남는 것을 걷어 옮겼을 뿐이지.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만석이 집은 쌀을 쌓아두고 썩히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 썩을 쌀을 살려 사람을 살렸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연홍의 도움으로 만석이 집 곳간에 썩은 쌀, 조작된 자루, 표식 지운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윤서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을 들이밀어도 관아가 막으면 백성의 눈앞에서 보여준다. 연홍이 떠보듯 말했습니다. 도령,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면 쌀보다 먼저 수치를 건드려야 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월대 보름날 가장 사람이 몰리는 순간에 만석이의 민낯을 공개로 벗길 준비를 했습니다. 보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하라범 또 올까요? 윤서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오게 해야지. 윤서는 길상을 불러 포졸 배치를 미리 알아냈습니다. 충돌을 피할 동선을 짰고 아이들에게 역할을 주었습니다. 연홍은 윤서의 어깨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도령, 체면은 따뜻해야 지킬 수 있어요. 윤서는 처음으로 체면을 내려놓고 스스로 쌀 한 되를 내어 월선 집과 나눴습니다. 작은 행위가 골목의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월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령, 고맙습니다. 초시댁도 조용히 윤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령, 혹시 우리도 굶지 않을 수 있겠소? 윤서는 초시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월대 보름은 이제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골목의 목숨을 가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도깨비 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월대 보름 낮이 밝았습니다. 만석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쌀을 조금 푼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나 쌀은 섞이고 줄어들어 있었고 오히려 민심이 더 악화되었지요.
윤서는 장터 한복판에서 달집 준비를 돕는 척하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달집 앞에서 업신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호기심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달집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윤서는 먼저 거지 노인 이야기를 꺼내며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그 늙은이가 왜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누군가 외쳤습니다. 거지 늙은이가 도깨비다. 윤서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도깨비라면 왜 늘 아이 있는 집만 살폈겠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는 만석이 집 표식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포도청 서류도 펼쳐 보였고 썩은 쌀도 차례로 내보였습니다. 업신이 준 복이 아니라 부자가 숨긴 죄였습니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쪽 하인들이 몰래 증거를 빼앗으려 덤볐습니다. 윤서와 길상, 골목 사내들이 몸으로 막아냈지요.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골목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하라범! 사람들이 갈라섰습니다. 그 틈으로 거지 노인의 그림자가 잠깐 보였으나 누구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업신이든 도깨비든 그 이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심을 지키려 할 때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분노는 폭동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는 분노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월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린 건 업신이 아니라 저 늙은이였소. 초시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업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만석이는 이 광경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윤서와 거지 노인의 뿌리를 뽑아 모든 것을 불태워 묻어버리려 했지요. 그러나 윤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달집의 불길은 아직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윤서는 첫날 굴러나온 목패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길상이 몰래 가져온 사본을 통해 목패 표식이 군영 곡물관리 표식임을 확인했지요. 윤서는 거지 노인이 과거 군영 또는 관청 창고에서 일했던 자, 즉 곡식의 흐름과 틈을 아는 자였음을 확신했습니다. 거지 노인의 발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라범은 예전에 창고직이었소. 흉년 때 아이 셋을 잃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시오. 윤서는 노인이 왜 업신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인심 없는 자에게 곡식이 있어도 그것은 썩는다. 노인은 썩는 곡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홍은 윤서에게 결정적 정보를 주었습니다. 만석이는과나 아전에게 쌀자루 표식을 지우게 하고 대신 장부에는 구율로 적어 2번 돈을 벌었어요. 윤서는 이 사실을 정월대 보름날 사람들 앞에서 입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었습니다. 눈으로 봐야 했지요. 그때 거지 노인의 발이 마지막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만석이 집곡간 뒤에 표식 자루를 숨긴 비밀 구덩이가 있소. 윤서는 그 구덩이를 확인하고 관아 표식 자루가 실제로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판을 뒤집을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서의 흔적이 만석이 쪽에 들켰습니다. 만석이는 정월대 보름 밤의 증거를 불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윤서는 선택했습니다. 증거를 지키면서도 폭동을 막고 노인의 이름을 살려야 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윤서는 길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드시. 연홍이 멀리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보기가 윤서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무섭지 않아요? 윤서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해야 한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윤서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월선이 죽 한 솥을 끓여왔고 초시댁은
뗄나무를 보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말까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업신이나 도깨비 같은 신령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령이 있다면 사람 손발을 통해 움직일 뿐이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윤서는 골목 사람들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대보름 달집을 태우되 부잣집을 태우지 맙시다. 대신 증거를 태우려는 자들의 손을 잡읍시다. 월서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아이를 되찾았던 밤을 떠올리며 윤서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자들의 인맥으로 골목 구석구석 소문을 다스렸지요. 초시댁은 계속 업신과 애군을 외쳤으나 윤서는 초시댁을 적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당신도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초시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홍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도령, 사람들은 진실보다 체면이 무너지는 장면을 더 믿어요. 윤서는 공개 재판 같은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길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 내부 문서를 빼내 주었습니다. 구율미 반출 도장이 찍힌 서류였지요. 윤서는 발사내와 함께 골목 아이들에게 역할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심받지 않기에 증거를 옮기거나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는 윤서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라버니, 하라범 또 올까요? 윤서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오게 해야지. 윤서는 처음으로 체면을 내려놓고 스스로 쌀 한 되를 내어 월선 집과 나눴습니다. 작은 행위가 골목에 파문처럼 번져나갔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쌀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씩이었으나 모이면 한 자루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빛 아래서 도깨비 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불빛이 어렸지요. 누군가 북을 쳤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낮, 만석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쌀을 조금 푼다고 생색냈습니다. 그러나 쌀은 섞이고 줄어들어 있었고 오히려 민심이 더 악화되었지요. 사람들은 만석이 집 앞에서 수군댔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속였구나. 윤서는 장터 한복판에서 달집 준비를 돕는 척하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달집 앞에서 업신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호기심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서는 먼저 거지 노인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왜 미움을 받았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거지 늙은이가 도깨비다. 윤서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도깨비라면 왜 늘 아이 있는 집만 살폈겠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는 만석이 집 표식 자료를 내보였습니다. 포도청 서류도 펼쳐 보였고 썩은 쌀도 차례로 내보였지요. 업신이 준 복이 아니라 부자가 숨긴 죄였습니다. 군중이 술렁이는 순간 만석이 쪽 하인들이 몰래 증거를 빼앗으려 덤볐습니다. 윤서와 길상, 골목 사내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골목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하라범! 사람들이 갈라섰습니다. 그 틈으로 거지 노인의 그림자가 잠깐 보였으나 누구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선언했습니다. 업신이든 도깨비든 그 이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심을 지키려 할 때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분노는 폭동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는 분노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만석이는 이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윤서와 거지 노인의 뿌리를 뽑아 모든 것을 불태워 묻어버리려 했지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모두 태워라.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월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린 건 업신이 아니라 저 늙은이였소.
초시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없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달집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이깁니다. 만석이 쪽이 포졸 일부를 매수해 밤길을 막았습니다. 관아는 소요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진실을 막는 칼이었지요. 포졸들이 골목 어귀를 봉쇄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증거를 숨겨둔 폐가 굴로 불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미리 기름을 뿌려둔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지요. 윤서는 불길 앞에서 망연해졌습니다. 길상이 외쳤습니다. 문서만이라도 살리자. 길상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을 물리려 했으나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거지 노인의 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불길 속에서 표식 자루 일부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과 팔은 화상을 입었지요. 피부가 까맣게 타올라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윤서는 불길 속에서 거지 노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소못 조각과 같은 매듭끈이었습니다. 노인이 어딘가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였지요. 윤서는 보기를 떠올리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게 결국 불에 타는구나. 연홍이 물동이를 끌고 와 불을 끄며 윤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령, 증거가 다 타도 사람들 눈은 이미 열렸어요. 더 큰 증거를 잡아야 해요.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만석이의 죄는 쌀자루가 아니라 장부와 거래, 그리고 증인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지요. 윤서는 만석이 집 곳간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거기서 불을 지르려는 손을 잡겠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차가웠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밝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윤서는 달렸습니다. 길상과 월선, 연홍이 뒤를 따랐지요. 만석이 집 담장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담을 넘었습니다. 곳간 뒤에서 만석이가 직접 아전에게 돈을 건네며 지시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새벽 전에 다 태워라. 윤서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란을 내지 않고 달집터로 만석이를 끌어낼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만석이에게 외치고 달아났습니다. 업신이 대문 앞에 섰다. 만석이는 겁과 분노로 뛰쳐나왔습니다. 윤서는 만석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 죄 없는 거지를 잡아들이셨습니까? 질문이 칼처럼 날아갔습니다. 만석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쌀은 내 것이다. 백성이 굶든 말든 그 한마디가 스스로 목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윤서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폭력으로 이기면 우리도 죄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진실로 이기는 날입니다. 달빛이 윤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윤서는 정면 돌파 대신 노인이 하던 방식을 택했습니다. 빠르고 조용한 이동, 아이들의 심부름,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하는 도깨비식 판짝이었지요. 골목 아이들이 짧은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달님 달님 밝은 달님, 업신님이 오신다네. 만석이 집 앞이 잠시 비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연홍은 기생집 인맥으로 만석이의 하인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너도 버림받을 것이다. 하인은 결국 비밀 구덩이의 정확한 위치를 털어놓았습니다. 길상은 포도청 내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 난 서리로 살지 못할지도 모르네. 윤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갑시다. 윤서는 만석이 집담을 넘대 옷자락을 배 조각으로 미리 감쌌습니다. 동선을 재빨리 확정했지요. 곳간 뒤에서 만석이가 직접 아전에게 돈을 건네며 지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전에 다 태워라. 윤서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란을 내지 않고 달집터로 만석이를 끌어낼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만석이에게 외치고 달아났습니다. 업신이 대문 앞에 섰다. 만석이는 겁과 분노로 뛰쳐나왔습니다. 윤서는 만석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 죄 없는 거지를 잡아들이셨습니까? 질문이 칼처럼 날아갔습니다. 만석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쌀은 내 것, 백성이 굶든 말든 그 한마디가 스스로 목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월선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굶긴 것이다. 초시댁도 지팡이를 들며 말했습니다. 업신이 노한 게 아니라 저놈이 업신을 속인 것이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달집의 불길이 더욱 높이 타올랐지요. 윤서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폭력으로 이기면 우리도 죄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진실로 이기는 날입니다. 17챕터 절정, 달빛 아래 곡식의 죄와 인심의 승부. 군중이 들끓었습니다. 포졸이 진압하려 들었으나 길상이 포도청 문서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구율미가 반출되었다는 도장이 여기 있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석이는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그러나 포졸들 중 일부도 굶주린 가족을 떠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들었으나 내려치지 못했지요. 윤서는 폭력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피로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겨야 합니다. 그는 군중의 분노를 붙들어 폭동을 꺾었습니다. 만석이 하인 하나가 겁에 질려 도망치다 넘어졌습니다. 품에서 뇌물 자루가 쏟아졌지요. 은전이 달빛에 번쩍이며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초시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신이 노했구나. 윤서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노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뒤편에서 거지 노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거기. 그러나 노인은 이미 골목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서는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를 잡아도 굶주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포도청 윗선도 결국 민심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이를 체포하는 척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들었지요. 윤서는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도 사람이 살아남는 정의를 택했습니다. 오늘 밤 최소한 골목의 아이들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달집 불길이 높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부럼을 깨물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지요. 도깨비가 오늘은 장난을 멈췄구나. 월선이 윤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령, 고맙습니다. 연웅은 멀리서 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는 윤서의 손을 잡고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빛이 어렸지요. 길상이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해냈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달집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였지요. 초시댁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업신이 올까요? 윤서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오게 해야지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포졸들이 만석이를 끌고 갔습니다. 만석이는 끝까지 억울하다 외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오늘 밤 우리는 이겼다. 윤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윤서는 끝내 거지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폐가 굴, 매듭끈이 걸린 자리에서 노인은 조용히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령이 아니다.
다만 아이 셋을 굶겨 잃은 죄인일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노인은 과거 창고직이었고 흉년 때 곡식이 썩어가는 것을 보며 미쳐버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썩는 곡식은 사람을 2번 죽인다네. 노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버려질 곡식, 쌓여 썩을 곡식, 장부로만 존재하는 곡식을 사람에게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잡히면 맞고 도망치면 욕을 먹었지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거지 꼴을 하셨습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신령을 믿기보다 거지를 미워하는 게 더 쉽다네. 미움은 나에게 오고 쌀은 아이에게 가면 되지. 발 사내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인이 예전에 살려낸 아이가 자란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선행이 또 다른 손발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연홍도 조용히 배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도령, 저도 한술 보탰습니다. 그녀의 도움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처럼 은근했습니다. 윤서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이라 부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만든 것이다. 이로써 업신은 신의 실체가 아니라 골목의 연대가 만들어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담 속에서는 그것이 곧 신령의 탄생처럼 느껴졌지요. 윤서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오시겠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듭끈을 윤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윤서는 매듭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끈이었으나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령,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네. 윤서는 노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할아범, 고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불어왔지요. 보기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할아범 갔어요? 윤서는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갔다. 다시 올까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게 하면 오겠지.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이는 처벌을 받는 듯 보였으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한 구유미는 풀렸고 골목에는 쌀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윤서는 길상과 함께 쌀을 나누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 집은 가진 만큼 내되 아이 있는 집과 병든 이 있는 집이 먼저 받습니다. 월서는 부엌을 열어 아이들에게 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지에게도 한술 떠주기 시작했지요. 이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초시댁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신 타령하던 노파가 이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인심이 업신이지. 그녀는 아이들에게 배 조각을 기워주었습니다. 연홍은 윤서에게 직접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서의 어깨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쳐주며 말했지요. 도령, 체면은 따뜻해야 지킬 수 있어요. 보기는 열이 내리고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서는 기적이라기보다 사람의 손이 모이면 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거지 노인은 더 이상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새벽 문 앞에 매듭끈이 놓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업신의 인사라 불렀습니다. 윤서는 노인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찾아 붙잡는 순간 그는 다시 거지가 될 뿐이다. 업신은 잡는 게 아니라 이어야 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이 오기 전날 각자 쌀 한 줌과 뗄나무 한 토막을 문 앞에 놓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골목에는 새 질서가 섰습니다. 관아가 준 구율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준 구율이었지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굶지 않겠어요. 초시댁이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지요. 윤서는 보기와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보기는 예전처럼 기침하지 않았고
작은 손으로 윤서 주머니의 매듭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연홍이 멀리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눈인사를 건넸지요. 길상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덕에 이 골목이 살았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덕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저녁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지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윤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챕터 교훈과 여운. 없이는 돌아오지 않아도 남는다. 이듬해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작년처럼 누군가 쌀자루를 두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쌀 한 되를 모을 줄 알았지요. 정월대 보름 전야였습니다. 아이들이 달집을 쌓으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업씨는 어디 갔대? 아이는 답했습니다. 업씨는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지. 윤서는 복이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복이는 예전처럼 기침하지 않았고 작은 손으로 윤서 주머니의 매듭끈을 만지작거렸지요. 연홍은 멀리서 윤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맨스는 고백이 아니라 함께 겨울을 넘긴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윤서는 폐가 굴을 지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뗄나무와 작은 솥이 놓여 누구든 추위에 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그날 새벽 윤서 집 문 앞에 작은 쌀자루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 어른의 큰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지요. 윤서는 웃었습니다. 올해 업씨는 발자국을 숨기지 않았구나. 업씨는 신비가 아니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선행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달집 불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귀발기술을 나누며 말했지요. 올해는 덜 춥다. 그 말은 날씨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월선이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초시댁은 아이들에게 부럼을 나눠주었지요. 길상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지내면 좋겠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운으로 골목 끝 눈발 속에서 거지 노인 같은 뒷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절만했지요. 윤서는 보기의 손을 잡고 달집 앞으로 갔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어렸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령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릴 때 신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들은 업신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달빛은 밝게 골목을 비추었고 달집의 불길은 높이 타올랐습니다. 보기가 윤서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도 업신이에요? 윤서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업신이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지요. 불꽃이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별들이 빛났고 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이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